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에게 상처만 주던 시댁 식구들이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거짓 취급을 해주고 연을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3살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반딩크족 부부입니다. 반딩크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저는 아이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 신랑은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아이를 갖던지 하자고 합의를 하고 결혼했어요. 시어머니는 마음씨가 참 못된 사람입니다. 차남인 신랑이 형보다 못하다고 혼만 내셨던 엄마라고 들었습니다. 신랑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 없다며 공부도 어느 정도 하던 신랑을 전문대 가라고 해서 신랑은 전문대 졸업하고 취직해서 부모님과 거의 연을 끊고 살았대요. 전문대 다니는 동안 학비도 신랑이 직접 벌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신랑이 저와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부모님과 다시 왕래를 하게 되었는데 집은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로 아파트로 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예단과 코트 등 별걸 다 요구해서 신랑이 뒤집어 엎었지만 신랑 가여워서 제가 예단한다고 했습니다. 예단하고 결혼식 올렸는데 명절과 제사 때 늘 저는 시어머니에게 시달렸어요. 신랑은 저에게 시댁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안 가겠다고 하면 신랑은 시댁에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가 될 것 같아서 화병이 나더라도 가자는 생각으로 이 악물고 갔습니다. 시댁에 가서 명절이나 제사 때 음식을 하고 있으면 형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저와 신랑 둘이서 다 했어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어도 제가 조금만 더 버티면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딱 3년까지 버텨보고 안 되면 그만두려고 생각했어요. 신랑은 자기가 미안해서 안 되겠다고 그냥 시댁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3년까지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신랑이 울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주버님네와 합가해서 사는데 그 집은 아이가 셋이에요. 제가 시댁에 가기만 하면 시어머니와 형님은 주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리지도 않아요. 막내가 7살입니다. 저는 디자인 일을 하기 때문에 제 작업실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따로 있어요. 결혼하고 집과 작업실을 오가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가 그곳에서 살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대강의 살림살이는 있어요. 2달 전쯤에 아주버님과 시부모님이 신랑에게 더 큰 집으로 옮기고 싶다고 자꾸 말을 하더랍니다. 신랑은 돈이 생길 일이 있나?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대요. 형님은 저에게 아이가 셋이라 집이 너무 좁고 어쩌고 하면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가끔 말을 하길래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한 달 전쯤에 신랑이 집에 들어왔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길래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더니 우리 이사 가면 안 되겠냐고 묻더군요. 이유도 물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사 가자고 했습니다. 이사 가고 시댁에 왕래도 없이 평생 살았으면 하는데 저에게 아무 원망도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 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자기가 너무 떨려서 그러는데 시댁에 함께 가자고 하길래 알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신랑 표정으로 봐서 무슨 일 저지를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시댁에 가면서 신랑이 얘기해 주는데 그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가 말하기를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면서 제 오피스텔 전세금을 빼서 이사 갈 집을 구하는데 보태라고 하셨다네요. 남편은 듣자마자 그냥 앞으로 보지 말고 살자고 하며 나와서 집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저에게 시댁과 모두 끊고 살자고 얘기한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러고 말면 자기가 너무 한이 될 것 같고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 같아서 확실하게 끊고 오려고 지금 시댁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랑에게 후회 없도록 한풀이 다 하고 오자고 했어요.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해도 나는 옆에서 편히 되어줄 것이라고 걱정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하면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신랑은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있는 시댁 식구들에게 신랑은 이건 가족이 아니라 거짓대들이라고 하면서 자식을 돈으로 보더니 이제는 며느리 돈도 뺏으려고 드는데 당신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뭐라고 말하려는데 신랑이 듣지도 않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살아온 것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앞뒤 안 맞게 그저 한풀이로 소리 지르며 쏟아내는 신랑이 너무 가여워서 저는 눈물이 나려 하는데 꾹 참고 시모와 아주버님 내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신랑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엄마는 어렸을 때 이랬다. 중학교 때 이랬다. 성인이 되어서 이랬다. 이제 우리 가진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뺏으려 든다. 하면서 신랑은 울부짖듯이 말했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형제끼리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지 집값 조금 보태라고 했다고 이렇게 남편을 부추겼냐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처럼 말하냐고 했어요. 거지가 국어를 하려면 최대한 불쌍한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국어라는 주제에 어딜 당당한 태도로 국어를 하냐고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누가 거지냐고 소리 지르니까 신랑이 너랑 니네 부모, 니 와이프가 거지라고, 국어라는 법도 모르는 거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사를 갈 것이고 전화번호도 바꿀 것이니 앞으로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 들으라고 신랑에게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 말자고 할 때 여기 안 왔으면 이럴 일도 없이 조용히 이사 갔을 텐데 미안하다고요. 괜히 내가 고집 부려서 자기에게 미안하다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앞으로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없다 생각하시라고요. 어차피 신랑 만났을 때부터 고아인 것으로 알고 만났으니 나도 앞으로 시댁은 없는 셈 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남편들은 본가에 가면 자기 집이라고 편하게 있는데 여기 왔다 가면 나보다 신랑이 더 힘들어 하더라고. 나 이제 내 욕심에 내 남편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신랑 손잡고 나왔습니다. 저도 떨렸지만 신랑은 오죽했겠어요. 신랑이 운전했다가는 사고 날까봐 제가 운전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신랑을 안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다음날 시댁 식구들 카톡으로 전화기 불라고 형제이고 가족인데 야박하다고 하는데 더 이상 무슨 소리도 안 통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네요. 신랑이 걱정도 되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애써 괜찮은 척하는 신랑 얼굴에 힘든 것이 보이더라고요. 신랑이 결혼 전에 애 안 낳고 살고 싶다고 한 것도 시어머니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결혼 전에 신랑이 자기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겁난다고 딩크로 살자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신랑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었거든요. 이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요새는 신랑 표정이 좀 밝아지긴 했지만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싶은데 신랑 마음이 무너질까봐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좀 더 시일이 지나면 많이 안아주고 그땐 그랬지 하며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어제 이사갈 집 계약하고 왔습니다. 우리 신랑 힘내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남편분께 없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남편분 하자는 대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이제 쓰니님이 부모이고 형제네요. 마음씨 고운 쓰니님,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